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유동규, 김만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충격 선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김만배는 은근히 무죄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양형에서도 혹시 가볍게 해서 집행유예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되지도 않는 꿈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한여름밤의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재명의 사후 리스크가 재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면서 법원이 이제 법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법원의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정권 붕괴 신호탄이라고 반겼고요. 여권에서는 집적 유착을 부정했다라고 그러면서 이재명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지금 엄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재명과의 집적 유착 관계를 설시하지는 않지만 그 판결문 전체를 보면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결국은 민간업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치고 그것이 결국은 성남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논리구조가 완벽하고 유동규의 말에 따라서 이재명의 여기 개입이 확실시 되고 이재명 본인 말로도 자기가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공범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큼이나 자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조형우 부장판사인데요. 오늘 특가법상 배임형으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출신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만 김만배는 428억 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8억 원 등 수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재판부가 한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건은 장기간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버린 일련의 부패 범죄다. 다시 한번요. 이 사건은 장기간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버린 일련의 부패 범죄다.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대장동 사업이라고 하는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이 업자들 김만배 일당에게 몰아준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이 불공정한 거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거죠. 더군다나 이자들끼리는 서로 금품을 주고받으면서 더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그다음에 또 남욱 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사실상 또 이재명한테 건너갔다라고 지금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패 범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패 범죄라는 겁니다. 법원은 말이죠. 피고인들이 공모 지침서를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성남에 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얻고 실제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말이죠.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의 배임 혐의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서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고 실질적 책임자로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 받은 이 뇌물 혐의 때문에 징역 8년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인데 민간업자들과 유착해서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실질적 책임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수뇌부의 승인 아래 조율된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가 중간 관리자라면 그 위에 있는 수뇌부를 누군가를 지목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재명인데 이재명이라고는 쓰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재명을 지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초기 단계부터 사업 구조를 설계하며 민간 측 중추 역할을 했다고 판단됐지만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해서 사실상 자수한 것과 같다고 본 겁니다. 김만배는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이자 실질 대표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관심사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연루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말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 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계공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면서 남욱 변호사는 2014년 6월 유 전 본부장, 정진상, 김은과의 만남에서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에게 향후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지분 일부를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성남시 측이 이들을 사업 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자 공모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유리한 지위를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 일당의 배임 행위가 당시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 아래 진행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 고위층이 그걸 승인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서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과 정진상 이들의 사실상 수뇌부 역할을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진상 정책실장과 함께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배임 구조가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이 직접 공모하거나 인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요 점은 말이죠. 위에서 분명히 지금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고 그 위에 수뇌부가 있었다. 근데 위에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해서 약간 좀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나 이재명과 지금 정진상 재판은 딴 데서 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재명이가 관여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어떤 그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야권은 요 점을 가지고 지금 이 여권에서 말이죠. 이재명은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여권의 어떤 그 주장을 웃기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장동 비리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업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도 유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재명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 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도 판결 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도 헌법에 따라서 재판받는 것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명확히 직접 유착을 부정했다라고 여권은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분류가 정리됐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뭐냐면 이재명이 명확히 거기 직접 유착됐는지는 법원이 말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이재명이 직접 유착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권은 아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우영 이 부장판사가 잘했는데 이재명 여부는 뭐 얘기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다만 이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게 이재명이고 정진상인지는 분명치 않다. 뭐 이 정도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덧붙일 필요가 없었는데 사법부가 아직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재판에서는 말이죠. 과연 지금 유동규가 혼자 이걸 한 건지, 유동규가 혼자 한 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정진상이만 했다? 정진상이만 하고 그러면 또 이재명 몰랐다?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마 네팔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여권에서는 다시 말하면 정청래 얘들은 이 판결을 지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아전 인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온 얘기는 이재명이 사실상 빠져나가기는 이 판결에 의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달아주십시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